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저작거리에서 들리는 대표적인 음악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탱고입니다. 스페인어로는 땅고라고 발음하죠. 아르헨티나의 탱고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저작거리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유럽과 쿠바나 우루과이 등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대단히 다양한 음악들이 유입되어 아르헨티나 특유의 역동적인 음악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건너온 락앤롤은 더 말할 나위도 없겠고요. 탱고는 1800년대 말경 아르헨티나의 거대한 항구 도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해안가 보카라는 지역 뒷골목 술집에서 탄생합니다. 이 지역은 파나마의 운하가 뚫리기 전 대서양과 태평양을 아우르는 항구 도시답게 다양한 인종들과 문화들이 흘러들어온 곳으로 저작거리 문화의 한 전형인 통속적이고 본능적이면서 상당히 과격하고 직접적인 표현들로 시끌벅적하던 곳입니다. 음악적으로 탱고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판파스 초원지대 가우초라 불리는 목동들의 노래인 플라야다스에서 유래한 밀롱가와 쿠바의 선원들이 가져온 아바네라, 스페인의 춤곡 콘트라단사와 안달루시아의 플라멘코, 슬라브족이나 이탈리아 이민자들의 음악, 아프리카 노예들의 깐돔베 음악, 이렇게 서로 이질적인 선율과 리듬들의 뒤섞임입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탱고는 온 세상 저작거리에 지지고 볶는 사연들이 감각적인 선율과 도발적인 몸짓에 얹혀 전해지는 노래와 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탱고는 2009년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공동 제안으로 유엔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됩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 바로 알 수 있는 탱고의 독특한 풍치는 20세기에 들어와 지금의 형태를 띠는데 이 과정에서 아르헨티나는 카를로스 가르델이라는 걸출한 싱어송라이터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뭐 탱고의 독특한 풍치 따다다단 딴딴딴딴딴 뭐 그런 거죠. 1890년에 태어나 1935년에 세상을 떠난 그는 지금까지도 아르헨티나 탱고의 전설입니다. 하지만 나로서는 그가 아르헨티나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인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가 걸출한 싱어송라이터는 분명하지만 시적 재능은 잘 모르겠어요. 아르헨티나 탱고가 바다를 건너 스페인으로 건너가서 유럽을 의미하는 콘티넨탈 탱고가 되고요. 다시 유럽의 북쪽으로 올라가서 핀란드 탱고가 됩니다만 이 여정에서 뛰어난 싱어송라이터들을 찾을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나로서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탱고는 춤만큼이나 어쩌면 춤보다 더 노래에 무게중심 있는 표현 형식인데도 부끄럽게도 아직 나는 춤추는 탱고 리듬에 실어 노래하는 저작거리의 시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1920년대가 저물 무렵 아르헨티나도 미국 경제공황의 여파에 직격탄을 맞죠. 1930년 진보적 진영의 대통령 이폴리토 이리고yen이 군부 쿠데타로 물러나면서 아르헨티나의 탱고도 침체기를 맞습니다. 1946년 기층 친화적 정책을 표방하며 대통령에 당선된 후안 페론 시대로 오면서 탱고는 다시금 아르헨티나의 민족적 긍지를 저작거리에서부터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후안 페론 자신 어머니가 아메리카 원주민인 테우엘체족 출신이었던 메스티소였습니다. 메스티소는 백인과 원주민의 혼혈을 의미합니다. 파시즘과 포퓰리즘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던 후안 페론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의 전통 문화를 고취하려던 시기에 탱고를 책임졌던 음악가라면 마리아노 모레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귀에 그의 탱고는 저작거리에서 살아있는 음악이라기보다는 문화 정책적으로 거품이 잔뜩 들어간 허풍선이 같은 느낌입니다. 뭐랄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관제적 품기에 나로서는 견디기 힘든 탱고입니다. 내 생각에 이 시기 탱고는 소위 페론주의의 실체적 현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955년 군부의 쿠데타로 후안 페론이 실각한 후 탱고는 다시 억압받게 됩니다. 아르헨티나의 젊은 남자들이
탱고 춤을 함께 연습하기 위해 모이는 것 자체를 반정부적 집회로 간주한 대책 없는 군부 독재의 어처구니없는 탄압의 결과입니다. 1930년에 태어나 2022년에 세상을 떠난 오스발도 페레도에 의해 아르헨티나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던 탱고는 간신히 명맥을 유지합니다만 저작거리의 가수였던 오스발도 페레도가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이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이라면 나에게 1순위로 떠오르는 싱어송라이터는 1908년에 태어나 1992년에 세상을 떠난 아따왈파 유판키입니다. 본토 발음으로는 아따왈파 유panqui라고 하나요? 그는 아르헨티나의 판파스 지역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페루에 뿌리를 두고 있는 케추아족 출신의 메스티스였고 어머니는 스페인의 바스크 출신입니다. 아따왈파 유판키라는 그의 이름은 예명인데 잉카의 마지막 왕들이었던 아따왈파와 유판키의 이름을 합친 것입니다. 케추아족 언어로 먼 땅에 와서 무언가를 말하는 사람을 의미한답니다. 본인은 자신을 un paisano que canta por el mundo, 자신은 세상을 위해 노래하는 촌사람이라고 소개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누군가가 그에게 세상의 바틀간이란 수식어를 붙입니다. 시인이자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고자 했던 그에게 적절한 수식어라 생각됩니다. 촌사람이라면 농부라기보다는 아마도 아르헨티나 판파스 초원지대의 목동을 의미할 듯 싶습니다. 그의 이미지도 좀 그렇고요. 혹시라도 내가 그를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세상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판파스의 목동입니다. 그의 말을 직접 인용할까요? 나는 항상 작별 인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팔만 들어 올리면 되었죠. 내가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에도 인디오의 슬픈 사랑의 노래가 바위 사이에서 울려 퍼지는 밤이 오면 바람이 불어와 나를 품고 떠났습니다. 젊은 시절 영화의 영사기사였던 그는 아르헨티나의 전 지역을 떠돌며 아르헨티나의 다채로운 민속음악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음악적으로 뛰어난 재능의 소유자였던 그는 무엇보다도 훌륭한 기타 연주가입니다. 그의 기타 연주에는 무어라 형용하기 어려운 기품과 우아함이 있어요. 이러한 기품과 우아함은 원래 기층에 자리 잡고 있던 저작거리 음악에 내재되어 있던 것인데 마리아노 모레스처럼 상층부에서 억지스럽게 쑤셔 넣으려고 한다고 표현되는 것이 아니겠죠. 정치가 이폴리토 이리고yen을 지지했던 그는 권력에 대하여 반골 기질이 강했던 정치적 급진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후안 페론 정부와 군부 독재에서 심한 고초를 겪은 후 결국 프랑스에 정착합니다. 칠레의 비올레타 파라보다 10여 년 먼저 태어난 그는 아르헨티나 누에바 칸시온의 선구자이자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걸쳐 누에바 칸시온을 이끌어낸 영감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파쿤도 가브랄, 메르세데스 소사, 그리고 호르에 카프루네 등 누에바 칸시온의 후배들은 그를 돈 아타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존경을 표시합니다. 아따왈파 유판키는 왼손잡이 기타리스트입니다. 페론 군부의 하수인들이 기타를 치는 그의 손을 망가뜨리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의 오른손에 무쇠 타자기로 거듭 큰 충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그의 오른손 집게 손가락이 부서져 버렸고요. 그는 손가락으로 기타줄을 튕기는 독특한 주법이 있어서 이 부상은 자칫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론 군부의 하수인들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그가 왼손잡이였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도 이 부상이 그의 연주에 약간의 핸디캡을 부여한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고 훗날 그는 고백합니다. 아따왈파 유판키가 1953년에 새롭게 녹음한 까미노 델 인디오, 인디오의 길은 스페인어로 인디오라 칭해지는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소재로 그가 만든 노래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노래는 그가 18살에 처음으로 만든 노래라 해요. 다양한 녹음 버전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의 노래들 중 하나입니다. 1957년 칠레에서 비올레타 파라가 마푸체 쪽의 이야기 아라우카 티에네 우나 페나를 부르기 훨씬 전
아르헨티나에서 아타왈파 유판키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노래로 불렀던 거죠. 이 노래에서 아타알파 유판키는 돌에 덮인 채 아르헨티나 북서쪽 안데산맥 기슭에 이리저리 나 있는 인디오들의 작은 길, 계곡과 별들이 한데로 모이는 오래된 민족의 길을 노래합니다. 숱한 세월 인디오들은 세상의 여신이자 어머니 파차맘마가 드리운 그림자가 길을 덮기 전 돌들을 밟으며 총총 발걸음을 재촉했을 겁니다. 아타알파 유판키는 그 길에서 인디오들의 눈물과 한숨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는 노래는 인디오들이 밟고 간 돌들마다 입을 맞춥니다. 지금 번역한 이 부분은 노래의 후반부입니다. 인디오들의 작은 길, 산이 언덕에 밤이 내리면 인디오의 피리가 사무친 향수의 눈물을 흘리듯 흐느끼고 인디오들의 작은 길은 인디오 남자가 애타게 부르는 메스티소 여인을 기억한다네. 에나 노체 세라나 요라라 깨나 소혼다 노스탈지아 이엘 까미니또 사베 깨네슬라 촐라 깨 인디오 이아마. 아타왈파 유판키가 뛰어난 가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건조한 듯 부드럽고 잔잔한 목소리가 듣기 편안하죠. 그리고 그의 기타는 확실히 특별합니다. 섬세한 터치와 평범하지 않은 코드가 노래와 어우러져 노래와 기타와 그리고 가사가 그야말로 혼연일체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정품에 가까운 격조가 부여됩니다. 예, 아타왈파 유판키는 아르헨티나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입니다. 아타왈파 유판키가 1960년에 발표한 내 마차굴대 로스 에예스 미 까레타는 팜파스 지역의 목동들이 부르던 오래된 밀롱가 스타일의 노래입니다. 그의 대표곡 중에 하나이며 빛바랜 모자와 판초를 두는 그의 목동 스타일을 부각시키는 데 기여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의 화자는 마차굴대에 기름을 치지 않는 목동입니다. 그는 단지 막 바퀴에서 삐걱삐걱 나는 소리를 좋아해서 그럴 뿐인데 사람들은 그가 이상하다고 손가락질하죠.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는 상관없습니다. 그는 아예 쓸데없는 머리 굴림 따위는 이제 그만하고 살겠다고 선언합니다. 사람들 따라서 똑같은 짓을 하는 게 너무 따분해. 살고 싶은 내 의욕을 부추겨주는 것 없이 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다고. 그리고 다시 한번 확실한 마무리. 내 말차굴대는 절대로 기름치지 않겠어. 아하, 멋진 가사입니다. 그야말로 팜파스 지역의 무뚝뚝한 목동 스타일이죠. 긴 말 필요 없이 단순한 논리로 논쟁을 마무리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무언가 목동의 주름살만큼이나 깊고 긴 사연이 가사의 행간에서 또아리 틀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노래의 한 켜 아래에서 정치적 불복종주의의 만만치 않은 뻗됨이 느껴지기도 하죠. 이런 노래가 저작거리의 노래입니다. 거기에 시인의 숨결이 스며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따왈파 유판키의 기타는 여전히 노래와 분리할 수 없는 한 부분이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다음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